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24 류지연입니다. 축구명과 맨유가 기네스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화려한 부활을 신고했습니다. 신임 파날 감독의 빛나는 지도력 아래 무패 행진으로 당당히 우승컵을 거머쥐었는데요. 새 시즌을 더 기대케 하는 맨유의 짜릿한 역전승,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면서 스포츠24 시작하겠습니다. 맨유가 숙적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기네스컵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선제골은 전반 14분에 나왔습니다. 리버풀의 라임 스털링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제라드가 마무리하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맨유의 흐름이었습니다. 맨유의 웨인 루니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기세가 오른 맨유는 리버풀을 거칠게 몰아붙이며 달라진 맨유의 저력을 보였습니다. 2분 후 후안마타의 왼발 슈팅이 리버풀의 골망을 흔들며 역전에 성공합니다. 후반 43분 제시 린가드의 쐐기골로 3대1 맨유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맨유는 우승컵을 차지하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난 6일 K리그 클래식 19라운드 전북과 수원의 경기. 첫 골은 무패의 전북이 넣었습니다. 전반 23분 최철순의 크로스를 이동국이 헤딩골로 연결했습니다. 전반 막판 찾아온 프리킥 기회. 염기훈이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하며 동점을 만듭니다.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수원의 저력에 관중들도 환호를 보냅니다. 공방전이 펼쳐지던 후반 17분 수원의 김두현이 왼발 중거리 슛으로 2대1 역전에 성공합니다. 급해진 전북은 공격에 올인, 두 골을 연달아 뽑아내며 다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후반 20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한교원이 골을 밀어넣으며 동점골을 만들고 2분 뒤 이승기의 크로스를 이동국이 멋진 슈팅으로 연결, 역전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수원은 권순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결국 전북이 3대2로 짜릿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같은 날 열린 울산과 서울의 경기. 전반 45분 동안 두 팀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골 결정력이 문제였습니다. 후반전이 되자 경기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후반 8분 울산의 카사가 경고를 받고 퇴장하며 울산은 수적 열세를 안게 됐습니다. 후반 14분 반데르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김신욱이 헤딩골로 마무리하며 울산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선제골을 성공시킵니다. 후반 35분 반격에 나선 서울의 몰리나가 회심의 왼발 프리킥을 때렸지만 골문 오른쪽을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이후 서울은 계속해서 울산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실패하며 울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촌철살인의 한 줄 평이 함께합니다. 3인의 프리뷰 3세판. 오늘은 이경재 기자와 허재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이번 주 이 사람 이야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축구 팬들의 관심이 이 사람한테 몰려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판 마르바이크 감독, 신인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1순위에 올라 있어요. 네,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네덜란드 현지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감독 조건을 밝힌 게 8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뭐 클럽팀 지도 경험, 국가대표팀 지도 경험, 그리고 뭐 나이나 네. 영어가 가능해야 되고 바로 계약이 가능해야 되고 8가지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마르바이크 감독이 이 8가지를 모두 충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마르바이크 감독 0순위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마르바이크 감독이 축구대표팀에 좀 새로운 기운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명도나 어떤 명성으로 따지면 히디크 감독 이후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감독 가운데 가장 저명한 감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의 문제점은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고 남은 월드컵을 나간 이후에 이제 유로 2000 예선이었죠. 그때 아마 3패로 그냥 탈락하면서 대표팀 지붕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독일에서 함부르크 지붕을 잡고 성적이 안 좋아서 조기에 퇴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우리 대표팀 감독을 맡는다면 우리 대표팀에게나 또 마르바르크 감독의 어떤 개인에게나 어떤 중요한 어떤 기회이면서 또 위기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네. 어떤 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기대를 해보겠고요.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류현진 선수인데요. 13승에 성공했습니다. 이 페이스대로라면 2000년 박찬호 선수의 기록도 깰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13승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한 19승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뭐 충분히 18승 이상 또 좀 더 행운이 따라준다면 20승도 가능한 그런 행보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특히 어제 그 LA 에인절스와 경기가 굉장히 뛰어난 투구를 펼쳤습니다. LA 에인절스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타선이 강한 팀 가운데 하나고요. 또 뭐 마이크 트라우시라든가 알버스 푸얼스라든가 이 메이저리그 대표하는 강타선들이 있는데 이 강타선을 상대로 7회까지 안타 2개밖에 맞지 않고 또 한 점도 내주지 않는 그런 완전 훌륭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최근에 류현진 선수가 나오는 경기마다 팀도 승리를 거두고 류현진 선수도 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조금 더 행운이 따라준다면 18승 넘어서 20승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이정재 기자는 뭐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허재원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승수만 해도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류현진 선수 시즌 개막하기 전에 부상 없이 시즌을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었는데 지금 13승 일찍 해놓으니까 이제 또 18승 그렇죠. 또 왕천민의 19승까지 해야 된다. 아시아 선수 최다승까지 이렇게 다들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3승 해놓은 것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기서 그렇죠. 멈추더라도 류현진 선수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라는 점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편하게 남은 시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국내 야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야구 3세판부터 함께 하시죠. 네, 그럼 오늘 치러질 4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위 팀입니다. 삼성과 넥센 격돌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이 삼성의 정규리그 우승은 거의 확정적이라 보여줄 수 있고요. 네. 또 이 넥센의 플레이오프 진출도 굉장히 유력한 그런 상황이죠. 두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날 가능성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가장 센 두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뭐 제대로 만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은 사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게 좀 놀랍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중심 타자 2명이 동시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최영우가 늑골 부상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결장을 하고 있고 이 박성민 선수도 손가락이 좀 안 좋아서 최근에 좀 선발 출전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다른 팀 같으면 팀이 슬럼프에 좀 빠졌을 텐데 삼성은 오히려 최근의 성적이 더 좋습니다. 최근엔 팀 타율도 3할을 돌파했습니다. 주전포수 진가비용이 수술을 받고 또 이지영까지 부상을 입었을 때 이흥년이라는 또 이 신입급 선수가 나와서 공백을 메워줬는데 이 강팀은 강팀이라는 생각을 좀 새삼스럽게 하게 되고요. 단지 걱정은 지금 뒷문이에요. 마무리 임창용 선수가 어떤 이 공의 위력이 많이 좀 약해지면서 최근에 블론 세이브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블론 세이브가 8번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1위, 불명예스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어율도 5점이 지금 넘었습니다. 넥센전에서도 앞서고 있어도 어떤 벤치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삼성의 어떤 고민이 아닐까 싶고 또 우리 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임창용 선수가 마무리로 낙점을 받았는데 네. 대표팀도 좀 걱정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넥센도 사실은 좀 삼성과 비슷합니다. 이 7회 두산전에서 넥센이 9회까지 5대2로 지고 있다가 결국은 유한주 선수가 3런 홈런을 치고 연장 12회에서 김민선 선수가 또 홈런을 치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뭐 해결을 해줘야 박병호 선수가 그날 경기에서 6타수 무안타 3진 4개를 당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잘해주면서 네. 팀이 또 역전승을 거두고 좋은 분위기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최근엔 이 염기혁 감독이 예전에 그 강정호 선수를 트레이드 불가 선수라고 못 박으면서 우리 팀에는
스타가 필요했다.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스타가 한두 명이 아니죠. 도망갈 곳 없는 지르바 타선을 구축했고 올 시즌 MVP도 박병호, 강정호, 베네켄 등 이 팀 내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말 삼성전에선 아무래도 선발 싸움에서 조금 뒤질 것 같은데요. 타선이 좀 터져준다면 불펜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참 어려운 예상인데 저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경재 기자는 저력의 삼성이 넥센을 잘 막아낼 것이라면서 삼성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 어떨까요? 삼세판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막상 막하의 경기를 예상한 이경재 기자, 불펜이 조금 더 강한 삼성의 승리를 예견했고요. 안승호, 이원만 기자, 넥센의 강한 타선이 삼성을 지배할 것이라면서 넥센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이제 가을 야구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가 요즘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상승세 그대로 이어갈까요? 네, 이미 뭐 세 팀은 4강이 거의 확정적이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롯데, LG, 두산, 기아 네 팀이 이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네. 롯데가 뭐 최근에 뭐 잘하고도 있지만 사실 최근 경기를 보면 두산과 기아가 스스로 무너지면서 사실상 2파전의 분위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을 야구에서 가장 유력한 팀은 마운드가 가장 강한 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네. 봤을 때 롯데와 LG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뭐 롯데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최근에 뭐 괜찮기 때문에 롯데가 가을 야구에 갈 가능성 저는 50% 정도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다른 기자들은 롯데와 기아 경기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3세판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기아는 이대로 가을 야구와 안녕하는 걸까요? 지금 기아는 백약이 무효인 중환자 상태입니다. 상승세의 자이언츠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면서 세 기자 모두 롯데에 한 표 던져주셨네요. 네, 그런가 하면 LG가 요즘 만만치 않습니다. LG와 하나의 경기도 3세판으로 알아보죠. 네, 세 기자 모두 LG로 대동단결하셨습니다. LG의 승리를 예측하셨고요. 집중력 최강, 급등세, 최고조로 탄력받은 LG를 예탄하면서 LG의 승리를 예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SK와 NC의 경기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는 NC의 투수진, 과부하 걸린 NC의 투수를 잘 공략한다면 SK가 자존심을 지키며 8위에서 탈출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경재, 이원만 기자 SK의 승리를 예견해 주셨고요. 안승원 기자, 비룡은 공명이 잡는다 라면서 NC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네요. 네, 최근 무섭게 상위권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LG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해요? LG가 지난 시즌에 이제 깜짝 2위를 네. 하면서 이제 가을 야구를 경험했고요. 올 시즌 초반에 굉장히 못했잖아요. 하위권으로 처져 있을 때만 해도 뭐 LG가 4강에 갈 거라 기대하는 팬들 많이 없었을 텐데 네. 이제 감독이 퇴진하고 양상문 감독이 다시 지휘봉을 잡았지만 워낙 그 4위권 팀과 승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팀 내에서도 사실 4강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네. 뭐 두산과 기아 같은 팀들이 좀 무너지면서 LG에게도 기회가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LG가 선수들에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좀 약속했다고 해요. 팀에서 경기에 승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근을 좀 준 셈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팀 선수들이 LG 선수를 봤을 때 좀 눈빛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선수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돈의 힘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네. LG 팬들 뭐 이 유광 점퍼를 이제 안 꺼내려고 했었는데 이제 네. 꺼낼 준비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축구 전문 기자지만 허재원 기자, 뭐 LG의 상승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들은 얘기는 네. 현장에 나가는 야구 담당 기자들의 얘기가 이미 LG로 결판이 난 것 같다. 분위기가 LG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도 뭐 승부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의 상승세 기대해 보겠고요. 계속해서 축구 3세판 함께 하시죠. 상주가 포항을 만납니다. 국가대표 공격수 이근호가 살아나기 시작한 상주, 포항을 만나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가 되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세요? 이근호 선수가 올 시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축구 선수 중에 네. 한 명인데 정작 리그 경기에서는 골을 많이 넣지 못했습니다. 경기마다 득점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슈팅이 번번이 골대를 벗어났고요. 하지만 19라운드 제주와의 방문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면서 슬럼프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입니다.
4월 9일 이후에 넉 달 만에 터진 네. 올 시즌 두 번째 골이거든요. 이근호 선수 경기 내내 굉장히 활발한 몸돌림으로 많이 기회를 만들어냈는데요. 상주는 이근호의 활약을 앞세워서 제주를 3대2로 꺾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승점, 석점을 획득을 했고 이근호와 함께 인상적인 게 상주의 변형 3백이었어요. 최근 수비 불안에 시달렸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강민수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3백 형태의 수비진을 구축을 했습니다. 안정된 수비를 펼치면서 최근 10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제주에 뼈아픈 패배를 안기는 주축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시즌 최고의 한 해를 보낸 포항 올 시즌에는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는 일정도 굉장히 빡빡했고 새 전술에 적응하는 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죠. 3월 이후에 줄곧 선두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수원전에서 1대4 대패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선두 자리까지 내주면서 위기론이 떠올랐는데요. 역시 휴식기 동안에 그 아랍에미리트 알아인으로 이적한 이명주 선수의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할 선수가 없기 때문에 김승대에게 전달되는 패스가 눈에 띄게 줄었죠. 여기에 공격진이 줄부상을 당하고 컨디션까지 나빠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두의 승점 한 점밖에 모자라지 않은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기라는 단어를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포항은 제주에서 임대해온 강수일 선수가 최전방에서 제 몫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무열과 이광훈 이런 2선 공격수들까지 컨디션을 되찾는다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포항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포항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 어떨까요? 3세판으로 확인하시죠. 네, 허재원 기자는 이명주로 잠시 휘청한 포항이지만 든든한 백업 선수가 있어 전력 이상무라면서 포항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고요. 우충원 기자도 강력한 우승 후보라면서 포항의 승리에 공 3개 이상을 주셨습니다. 최영석 기자, 상주의 살아난 군인 정신으로 무승부를 예견해 주셨네요. 네, 울산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연패에 빠진 전남을 상대로 연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울산이 주중 서울전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대부분 서울의 우세를 예상을 했었는데 울산이 후반기 들어서 워낙 안 좋았죠. 추락을 거듭했고 그랬는데도 서울을 희생양 삼아서 부활의 발판은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역시 월드컵에 출전했던 대표팀 멤버들이 제 몫을 다 해줘야 살아나는 울산인데요. 김신욱 선수가 압도적인 공중볼 장악력을 발휘하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농락을 했고 이용과 골키퍼 김승규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김신욱 선수가 196cm고 양동현 선수가 186cm인데요. 이 두 선수를 이용한 고공 플레이 정말 위협적이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2명 이상씩 샌드위치 마크를 하고 있었는데도 좀처럼 김신욱의 머리를 막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반면에 전반기 내내 상위권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전남은 이제 진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3연패인데요. 어느덧 순위도 5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종호 선수, 제주전 이후에 침묵에 빠졌고 스테보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 임종은과 홍진기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주장 방대종까지 부상으로 실려나갔는데 이 선수들 모두 이번 울산전에 출전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네. 이제 비로소 하석주 감독의 지도력에 모든 기대가 쏠리는 시점이 됐는데요. 하석주 감독이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포메이션 그리고 용병술로 위기를 헤쳐나간 경험이 있죠. 주전들의 줄부상으로 선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인데 강한 상대 울산을 상대로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정말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입니다. 네. 울산은 김신욱과 김승규, 이용 이런 베스트 멤버를 총동원해서 연승을 노릴 겁니다. 그에 반해서 전남의 전력 공백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울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울산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내놨을까요? 3세판으로 만나보시죠. 네, 줄부상 전남에게 김신욱의 벽은 너무 높은 걸까요? 허재원 기자, 울산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공격 축구의 맛을 안 호랑이 울산의 승리에 공 3개를 주셨습니다. 우충원 기자, 광양 루니 이종호 선수가 살아난다면 전남 그까이 거 이길 수 있다면서 전남승을 예상해 주셨네요. 강팀만 만나면 펄펄 나는 수원, 제주와 안방에서 격돌을 합니다. 경기 3세판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네, 만장일치로 세 기자 모두 수원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안방에서 벌이는 경기에 깨어난 산토스가 잘 뛰어준다면 상승세의 수원이 무난히 승리할 것이란 예언인데요. 접근할까요? 지켜보죠. 네, 이러면서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세 기자 모두 수원에 몰빵하셨는데요. 네, 특히 빅버드에서 수원이 절대 강자라는 허재원 기자의 한 줄 평 눈에 띕니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네, 수원 이제 빅버드라고 하죠. 수원 네. 월드컵 경기장인데 수원이 뭐 워낙 홈 경기에서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를 상대로 홈 경기 뭐 무난히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축구 3세판 알아봤고요. 지난주 3세판 결과 함께 하시죠. 2014 기네스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맨유의 경기는 최용석, 우치원 기자가 맞춰주셨네요. 리버풀과 AC 밀란 경기는 세 분 모두 가볍게 승리팀을 맞추셨고요. AS 로마와 인터밀란의 경기는 0대2로 인터밀란이 이기면서 최용석 기자 예상이 맞았습니다. 맨시티와 올림피아코스는 2대2 무승부로 세 기자 모두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번엔 야구 선수판 예상 결과입니다. 와우! 넥센의 승리를 예측한 세 분 기자 모두 퍼펙트네요. 넥센이 대승했습니다. NC와 SK 경기는 SK가 NC를 9대1로 크게 이기며 세 분 기자 모두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삼성과 기아, 두산과 한화의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 너무 더우셨죠? 제가 아직 휴가를 못 갔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배터리가 방전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휴가를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구는 두 경기나 비가 와서 아쉽지만 이경재 기자 최근 3주 연속 승률이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허재원 기자에게 좀 비결을 전수해 주신다면? 네, 뭐 저도 아직 휴가를 안 갔지만 이제 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분이 좋아서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쓰는 이제 이 용어가 있죠. 제코가 석장. 아, 네. 예, 뭐 제 일에 그냥 몰두하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들만의 장애 경기 3일의 필리핀 3세판 이번 주말에도 기자들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인천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유력하다는 소문이 들려요. 네, 제가 어제죠. 이광종 네.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을 만났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는 최종 엔트리에 포함을 시키긴 시킬 겁니다. 아, 네, 네. 만약에 레버쿠젠에서 차출을 안 해준다고 하면 첫 소집 전까지는 그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명단에는 넣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 네. 지금 뭐 들리는 얘기를 보면 레버쿠젠과 얘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거의 아시안게임에 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고요.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에서는 좀 부진했어요. 하지만 아시안게임에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 23세 이하 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항상 아시아에서는 뭐 최강의 전력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뭐 손흥민 선수에다가 또 김신욱 선수까지 포함이 된다면 충분히 금메달 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기원하면서요. 스포츠24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